조희대 대법원장의 숨겨온 계획이 그대로 터졌습니다.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까지 걸어 판을 통째로 엎으려 한 건데요. 탄핵 사유가 딱 떨어진다는 그 충격적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지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불량 학생의 태도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진짜 세게 얘기했습니다. 퇴학, 사고 치고 퇴학시켜달라고 하는 불량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조희대를 상대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조희대가 지금 위법을 저지른 건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탄핵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딱 보면 대법관이 임명하면 대통령은 혹시 거부할 수 있나? 임명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 임명 안 해 라고 거부할 수 있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어떤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하고 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헌법에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한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위헌이냐만의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장치를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원장이 전부 다 그럼 골라야 돼? 대법관 13명을 대법원장 마음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관 후보를 그럼 누가 추천하냐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총 10명인데 6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율사들이잖아요. 다 법조인들. 그리고 6명을 하고 직책상 여기는 당연직이죠. 근데 여기는 위촉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자기가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아닌 그냥 법관. 이 사람도 지금 율사잖아요. 그럼 총 여기 6명, 1명, 10명 중에 7명이 법조인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닌 외부 인사 3명. 그 3명 중에 1명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0명 중에 3명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그것도 여기는 보면 다 고위법관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법관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구조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규정은 3배수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상 4명 추천합니다. 그중에 조희대가 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합니다. 제청. 고른다는 거죠. 조희대가 사실상 픽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조희대가 그걸 안 했다. 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13명을 다 앉혀놓고 그럼 완전히 그 사법 대통령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본인의 독주를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지? 애초에 그러면 후보군을 줄일 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들죠?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르는 애가 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든 생각인데 지금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는 대법원의 제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못 바꾸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는 법원조직법이라고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외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 다 법관 변호사잖아요. 시민단체건 뭐건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야 돼. 적어도 5명은. 10명 중에 5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법원장 대신 위촉을 할 수 있는 게 제청자를 국회 인권기구 후보위원 중에 10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왜 4명이나 임명해? 대법원장 한두 명만 해. 그리고 외부에 그 추천권을 분산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하고 인권기구에서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4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그래야 이게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당연직이 너무 많다. 무슨 선임대법관, 그냥 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 라인을 전부 다 축소해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리잖아요.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립니다. 그렇게 의결이 돼 있어요. 지금 26명으로. 지금은 14명이잖아요. 대법원장까지 50%를 늘려서 12명을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도 바꿔야 돼요. 계속 이 문제가 될 이재명 정권에서 조희대가 내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반복될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싹 뒤집어야 되고 이건 법원조직법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러다 그냥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희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 추천했던 분을 보니까 대구에서만 판사를 했던 향판. 뻔하지 않나요? 굉장히 심각하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라는 건데 2명의 지금 후임이 필요한데 한 명은 이제 곧 나가요. 이용구 대법관이란 분이 이제 곧 9월 초에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골라가지고 공백이 없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2명이 공백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13명 중에 2명이 없으면 대법관이 11명이잖아요. 11명이 되면은 소부를 3개를 운영하는데 4개, 한 4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4개 운영을 못해. 하나를 못해요. 4개 운영하는데 하나 운영 못하면 사건이 4분의 1이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마비가 돼. 안 그래도 사건 많다고 난리 치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사건 많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그 후임에 대해서는 임명을 조희대가 안 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사전 의견 조율 없이 했는데 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때도 이렇게 하고 박근혜 때도 이렇게 하고 이명박 때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처음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안 하고 종이를 다 하나 띡 보내가지고 나 이 사람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학 후임은 이미 6개월간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 부장판사 이 후보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하잖아요. 근데 김민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조희대가 김민기 판사를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보지. 아니면 김민기 이 판사의 부인이 헌재재판관이래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지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냥 김민기가 싫은 거예요. 조희대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죠. 보니까 김민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가 보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했겠죠. 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보니까 대구 지역 향판이에요.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그냥 대구에서만 계속 판사를 했던 분이고 대구지방법원장까지 한 분. 대구 사람 A부터 Z까지.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조희대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면 윤석열 때는 협의를 잘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때는 윤석열과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이재명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패싱을 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전 조율도 하고 대면 제청도 하고 실제로 6명을 제청하고 5명을 임명했는데 마용주 이분은 윤석열이가 파면돼가지고 탄핵으로 그 직무정지가 돼 있어갖고 한덕수가 임명했 뿐이지 사실상 윤석열 때는 이 6명을 전부 다 사전 조율을 하고 대면 제청 해가지고 종이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구두로 제청을 했다는 건데 종이를 무슨 팩스 제청을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때는 이렇게 다 해놓고 이재명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서면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용구 대법관 다음 달에 퇴임한 이용구 대법관만 둘 중에 한 명만 사전 협의를 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희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 실패했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관례라는 것은 존중돼 오는 문화잖아요. 계속 존중되었던 문화. 심지어는 윤석열 때는 전부 다 사전 조율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찾아가서 대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는커녕 서면으로 팩스 제청을 하고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다. 그 추천했던 분을 보니까 대구에서만 판사를 했던 향판. 뻔하지 않나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가. 대법관 13명이고 대법원장 1명 총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요. 법사위 그 보기 전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도 윤석열이 임명했거든요. 노경필을 불러다가 하는데 조희대가 나와야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현안인데 현안 보고에 왜 그게 빠져요? 대법원에서는 현안으로 안 보나요? 어떻게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나오라고 가결시킨 거 잠깐 봤습니다. 조희대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일단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제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를 지금 그냥 마냥 비판하고 조지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짓을 못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국회는 법원 조직법을 싹 뜯어 고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사실상 법원 행정처장이고 뭐고 다 조희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한 8명, 9명이 다 조희대 라인이에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사유가 똑 떨어진다. 이거는 무조건 탄핵 갔으면 좋겠거든요. 조희대가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대법관 이제 퇴임했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월에 후보를 추천했었잖아. 그 사람들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제 1월에 추천을 했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희대는 이제 그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7개월 동안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는데 제청하지 않은 것에서 멈췄던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야. 판을 그냥 뒤집으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을 아예 그냥 싸그리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4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4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4분이 동의하면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고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거지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지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탄핵이 되려면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가 원장이 한 일은 많지만 이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으로 똑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파기환송 있잖아. 파기환송도 이게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은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 논의의 전제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거잖아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논의는 대법원장과 상관없이 법원 행정처장 할 혼자 수가 할 없네. 수가 없는 논의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조희대의 그 지시 또는 어떤 심정적 지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저 행위가 그러니까 4명의 후보에게 다 전화를 해서 약간 워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너 사퇴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특정 후보가 강하게 반발을 해서 무산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특정 후보가 강하게 반발해서 무산됐다라는 거는 동의한 후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 후보는 후보의 사퇴에는 형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다든지 네네.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된다든지 이런 형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전화해서 너 사퇴할래? 뭐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순간 사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의무가 없는데 이거를 직권을 동원해서 성립되는 범죄인데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형식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나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사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사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후보자 추천위원회. 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수에 그친 부분이긴 하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순간 해산하게 되는데 이거를 잠깐 빼놓고 얘기를 하면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후보를 추천했으면 본인들의 임무가 끝난 겁니다. 할 일 다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하고 새로운 후보를 구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저게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후보자 추천위원회한테 야, 또 다시 논의해서 다시 후보자를 올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요건 이제 미수에 그쳤죠. 미수니까. 앞에 사퇴 압박은 기수가 된 거고. 기수고. 그 다음에는 헌법상 그 위배를 따져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그거를 판단해서 임명할 임명권이 있죠. 임명권이 있는데 임명권의 바탕이 되는 거는 추천위원회 후보들이에요. 후보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그 앞단에는 이제 후보가 올라오면 후보를 가지고 대법원과 논의를 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한 명이 올라오면 그 사람에 대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후보 풀 자체를 바꿔버리면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한 거지. 제한이 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인데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후보 풀 자체를 임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되는 거죠. 이거 헌법상 권한 침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며칠 안에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위법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위법하다는 걸 똑떨어 증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번 부분은 헌법 침해, 법률 침해 그건 확실하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하려고 맘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할 만한 정도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결정하겠지만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은 맞네. 그렇죠. 그러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있잖아요. 4명. 그 4명은 법적인 지위를 가져요? 법적인 지위가 법적 지위는 아니에요? 예, 법적 지위.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추천권은 대법원장을 강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가 올라오면 이거를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잠깐 나오는데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임명 제청을 하게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그 후보들을 존중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후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해석하면 안 되지. 야, 생각을 해봐. 나는 법적 지위가 있다는 입장이거든. 그래야 이게 죄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이게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나요?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봐! 왜 경솔합니까? 나 영향력 10인데. 제가 좀 경솔했네요. 경솔했어, 내가 볼 때. 이제 법적 지위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지위가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거는 탄핵 사유가 똑 떨어진다. 이거는 무조건 탄핵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또 뭐 정무적인 판단을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탄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이제 생겼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조희대가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탄핵의 사유는 되지만 법적으로 그러면 위법한 행위냐라고 봤을 땐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 조직법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을 보면 직책상 참여가 6명인데 여기서 솔직히 법무부 장관 빼고는 다 조희대 편일 수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근데 6명이 다 법조인이에요. 전부 다 법조인.
법조인이고 어쩌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헌법학 교수나 이런 분들 다 법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10명 중에 4명은 조희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법관이 아닌 법관, 측근 법관 하나 꽂아. 난 이게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 평판사 같은 뭐 자기 재판 연구원 했다거나 측근 하나 꽂고 변호사가 아닌 외부인사 3명을 조희대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KBS나 MBC나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사진 구성할 때 각 기관이 추천하게 하거든요. 방송학회에서 추천하고 노조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오히려 지금 정당은 개인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 이거를. 조희대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왜 조희대가 마음대로 3명을 합니까? 그러네. 안 되죠 이거는. 이걸 바꿔야 돼서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예를 들면 4명을 지금 후보 추천을 하는데 조희대 10명 중에 한 7명이 조희대파야. 그럼 조희대가 생각하는 사람들 3명 꽂는 거예요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김민기 판사를 이제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희대가 김민기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뭉개고 있다가 이 사달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이 법원 조직법을 바꿔갖고 위원회 구성도 지금 바꾸고 다양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거 힘 못 쓰게 좀 해놓고 거기서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천년만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서면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규정을 좀 해야겠다. 맞아. 넣어야겠다. 근데 아예 대법원장이 제청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있는 나라가 표현이 좀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려가지고 올리면 대통령이 선임하는 임명하는 그런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데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생긴 게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 자체는 박정희 때 생긴 거예요. 맞아요. 1962년에 생겼는데 당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시켜 야 누구 해라고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안 하니까. 근데 이게 1987년 개헌할 때 그때 헌법 바꿀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대통령 3권 분립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것 그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인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딱 없애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니 헌법 개헌은 당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 저거 법원 조직법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이제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웬만해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생기니까 이런 논란이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뭐 전당대회 끝났다고 하는데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니들을 별대로 저럴 것 같지도 않은데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똘똘 뭉칠 것 같지도 않은데 힘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금. 상황도 이용하는 거고 사실 조희대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 안심하고 우리끼리 안심도 아니야. 우리끼리 이게 다투고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싸움판은 끝났고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릴 때가 왔는 게 조희대가 또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탄핵이 이제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네. 이제는 도를 넘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고 심지어 어제 들려온 소식은 더 우리를 충격에 황당해요 진짜. 대통령 패싱,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패싱했다. 그러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까지 4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잖아요. 네. 제청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넘게 제청을 안 하고 있었어. 다음 달에 이용구 대법관 퇴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청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4명의 후보를 처음에 노태학 후임으로 선했을 때 4명 중에 김민기 판사라고 여성입니다. 여성 판사. 청와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판사를 원했는데 조희대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어. 첫 대법관 임명이야. 그 상징성 때문에 당연히 지가 양보를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대법관 지 임기 내에도 대법관 추천할 수 있어. 그러면 상징성 때문에 자기가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나는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6개월을 뻗팅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저는 이거는 통보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이건 일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야. 통보야, 통보. 이게 관례를 깨고 무례한 게 트럼프만이 아니야. 만만치 않아. 거의 사법 쿠데타 수준. 이거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사법 그랬는데 알려야 돼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실 붙은 거죠. 이거 네, 왜냐면 싸우자는 구조가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대법원으로 쓰겠다라고 청원을 하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입법행정사법으로 해서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요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의 과정인 거고요. 최종 통치권자에서 임명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우리 국가,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달라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리 이거 임명해 주세요라고 2명을 딱 올렸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어떤 보도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문제 2명을 제청을 해야 되니까 이 제청하는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대. 근데 조이대가 어제 던진 거야. 그냥 던졌어. 갑자기.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그래서 더욱 괘씸한 거 뭐냐면요. 그나마 지명한 사람들 2명이 보통 이제 세평상 현재 그 청와대 쪽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에서 현재 진행되었던 어떤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청와대에서 괜찮게 볼만한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게 더 괘씸한 게 쟤는 그거를 협의해서 고른 게 아니라 이 정도 골라줬으면 된 거지. 니들이 이거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놓고 나중에 나는 했는데 대통령 임명을 안 하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나올 거야, 거라는 지금. 거지.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 이거 쓸만한 사람들 골라주는데 왜 안 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이미 6개월 이상 넘겼기 때문에 저희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거는 거의 진짜 정치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탄핵시켜달라는 거지. 그리고 작년 5월 파기환송 때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조이대 그리고 대법원장이. 얘가 지금 사시는 혹시나 얘가 대통령 될까봐 떨어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 조이대는 사실 감옥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조이대는 이게 솔직히 이렇게 자기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이 김건희 건 있고 한덕수 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관 2명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2명을 올렸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회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조이대가 보낸 사람 중에 야 이거 인정 못해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 또 가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그렇지, 되거든. 그렇지. 시간 끄기. 그러면 2명의 대법관이 계속 공석이 돼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들 있잖아. 김건희 포함. 못 엽니다. 질질 끌만한 2명이 명분을 공석이기 때문에. 질질 끌만한 명분을 조이대 쪽에서는 지금 이게 개책이랍시고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근데 의도. 그 과정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김건희 풀려나. 거지. 이게 갑자기 던진 게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지. 민주당에서 그 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거부했다. 발견했을 때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 그러면 너네 한번 돌려보내봐. 나는 제청했어. 그러면 재판 지연이야. 뭐 계속 이런 지연이 의도도 있을 되는 거야. 것이다. 야, 그럼 그건 진짜 나빴다. 대법원이 멈추는 거야 사실. 진짜 나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내보내겠다는 거. 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나 대통령 근데 100% 이거 같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격이면 지가 탄핵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던졌어. 근데 던진 것도 집단에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청와대 반기 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미 끝났어요. 그 반기 들었다는 거는. 그럼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지금 던졌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김건희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일단 그 전에 지가 다 올렸잖아. 근데 그거 지금 못 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김건희 건을 올리려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상고심 중요한 것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른 후보를 던지고 시간을 끄는 거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진짜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던 건 못지않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멈추고 있는 짓인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거 아침에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조이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지. 실실 쪼개면서. 내란 때랑 똑같아요. 걔는 왜 자꾸 실실 쪼개? 나 진짜 그 기분 나빠고. 이게 진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지.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태업 아닌 어떤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걸 노리는 거지. 근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탄핵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예,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 예,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탄핵해서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업무 정지 시키고 이거 뭐야
헌법재판소 갔다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또 업무 정지시켜야 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네. 막판까지 무책임하잖아. 그렇지. 너무 악의적으로. 난리나죠 이거.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야, 이게 단순히 청와대랑 한판 붙자를 넘어서서 중요한 내란 김건희 사건 상고심 선고 지연의 의도도 있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괘씸한 게 그런 거예요. 있다고 본다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 어떤 의심은 가지만 어떤 근거도 없어. 어떤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너 그렇게 대법관 자꾸 임명 제청 안 하면 이 자체로 위법이지만 너 상고심 지연하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제청할게 툭 던져놓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가 던져도 너네는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예. 행동으로 조희대의 마음 심리가 조금 읽히는 게 이 새끼가 탄핵은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쌓아놓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야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질질 끌면 안 돼. 빨리 탄핵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걸 가지고 뭔가 또 반대를 하겠지만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 결국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럼요. 조희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탄핵되고 자기가 꾸민 대로 일 안 되고 내가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을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인석 당대표가 얘기했네요. 이거 뭐 잘라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퇴학당하고 싶어갖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다. 지금 건수를 줬어 조희대. 그렇지. 건수를 줬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시간이 없긴 한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 김건희가 말에 구속기간 만료. 그래서 만약에 상고심 지연되면 정말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알선수재 2심 여기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구속을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변호사님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해준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남든 일주일이 남든 구속돼 있어서 잘 안 해준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추가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판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판사. 그거 진짜 모르는 거네. 그 진짜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범위예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다 다른 얘기 하잖아. 다 달라요. 그럼 그 경우는 판사 마음인 거야.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네. 왜냐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사 재량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면 답을 하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또 압박을 받아요. 야 이거 그냥 풀어줬다가 나중에 김건희가 진짜로 풀려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법원을 통해서 그것도 먹힙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